성명을 넣고 네. 됐어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하라.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 해지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뭐 배경음악까지 있으면서 묘한 분위기의 영상과 사진이 지금 나갔는데요. 장현조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 오늘 장경태 의원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예. 그 방통위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이제 방문을 해서 성명서를 읽다가 예. 사실 장경태 의원이 그 옆에서 갑자기 이제 힘을 풀리면서 뭔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절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실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의원실에 따르면 이제 과로가 그동안 겹쳐서 굉장히 좀 피로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빈혈 증세로 실신을 했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예. 이후에 지금은 많이 호전이 돼서요. 일단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도 이제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이 나타났을 때는 턱 부분에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렇게 실신하는 과정에서 저 턱 부분을 좀 바닥에다가 타박을 한 것으로 아하.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반창고까지 붙이고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여야의 지금 요새 정쟁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예, 있고 정치 이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항상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됐던 적도 많이 있는 그런 최고위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겹쳤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야 뭐 정치 진영을 떠나서요. 일단 건강이 가장 우선인 것이니까 저렇게 이제 실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 잘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또 멋진 예.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정치인들 얘기하면 맨날 싸움만 한다. 싸움질만 한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싸움도 뭐 건강해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좀 사실은 조심하시고 잘 챙겨야겠습니다. 저게 다른 정치인들도 꼭 예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출발해 보겠는데요. 다음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수 대 사퇴. 앞에 사자는 한글로 같은데 뒤에 건 전혀 다른 뜻이 되죠? 사수 대 사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한 건지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혹은 뭐 잘하고 싶으실 텐데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국가의 외교관이 이 상호 존중과 우호 중진의 태도가 없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을 할 건데 예. 그러나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정점이죠. 그리고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옹호, 방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반면에 당내 다른 쪽에서는요.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사퇴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수를 하자. 한쪽에서는 사퇴를 해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격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랜만에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의 이런 상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대로 둔다면 총선까지 가겠죠. 예. 그런데 민주당도 보통 정당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분들의 예. 본산이고 또 유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민주정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총선을 치르겠는가? 저는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자리 유지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것이고. 그럼 사퇴 쪽을 전망하시는 겁니까? 사퇴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당 외에 있는 그동안의 예. 정통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또는 당내의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재명 체제를 붕괴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총선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비교적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끌려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민주당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면 그때 매우 강력해지는 야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저같이 이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저 같은 최고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겠느냐. 민주당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민주당이 아마 총선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불언간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야기가 가시화되고 뭐 그렇게 끌려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언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더 드린다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는 시점이 어느 때쯤 될 거라고는 보세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전당대회 관계되어서 방탄 국회를 열어서 두 분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벌써 돈 받은 분들이 한 20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수사를 계속하고 그럼 민주당이 괴멸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되었고 송영길 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4.4.5입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보고 또 모르죠. 그 전에 또 다른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들어오면 제가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도 상당 부분 더 지난번보다 더 찬성표 내지 기권표가 좀 어떤 경우에는 기권표도 찬성표로 바뀌어서 검찰에서 요구하는 그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사법 처리로서 또 끝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도 뭐 같은 질문인데요. 뭐 질문을 약간 좀 바꿔보면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혁신 얘기들을 다들 합니다. 다들 혁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가야 이게 혁신이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일각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부 중심 다른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가서 총선에 이기는 당을 만드는 게 이게 혁신이다. 또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공통점은 혁신입니다. 자, 이 상태로 대립 상태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를 다시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전당대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혁신위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비대위는 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혁신위는 임의기구입니다. 그럼 임의기구라고 얘기하는 건 의원총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무슨 당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10개월 남았습니다. 실제로 한 6개월 남았다고 봐요. 어느 정당이 이런 상황에서 당 내부에 갈등이 없는 정당이 있었나요? 당연히 공천 갈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공천 갈등을 자기의 당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들이 소위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소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이 문제와 가장 뜨거웠던 게 대장동 문제인 건데 예. 대장동 문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검찰에 의한 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아직까지 나온 증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428억 배임죄 핵심이 배임을 했으면 428억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할 거니까 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을 제외하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윤관석, 그다음에 이성만 3명의 의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어요. 이 양상은 뭐냐면 120명 정도의 지금 상황을 검찰에 의한 민주당 예. 탄압으로 보고 있는 이런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20명 정도의 중립층이 있는 것이고요. 예. 20명 정도의 반명층이 있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민주당 상황은 120명 정도의 나름대로 단합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언론에 의해서 몇몇 의원들의 발언들이 과대평가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그래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예. 언론에 나온 것만큼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문제는 내장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당 안팎에서요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귀국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의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그 리스크 방어하려고 지금 온 당력을 거기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다른 거 할 게 없죠. 뭐 뭘 어떻게 할 수 있게 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죠 당에 예. 귀국을 해도 예. 워낙 당내 세력 기반이 없어서요. 힘을 예.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친명 중에 친명인 김영진 의원 말 그대로 옮기면 예. 이재명 없이 안 된다. 그러나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만이 아닌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판단을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자, 김재석 국민의힘 도분과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뭐 경쟁 정당 상황입니다. 뭐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여기 두 명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예요. 네. 그 민주당의 주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 있기는 있습니까? 실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뭐 부글부글한데 예. 구심점은 없어 보입니다. 구심점이 없다. 구심점이 있고 강력한 대선 주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분이 있었다 그러면 예. 저는 애진작에 민주당 쪼개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명분이 없고 구심점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그냥 불만 표출만 하고 그냥 많은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박용진 의원, 윤여준 전 장관,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민주당 의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뭐 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산을 계속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가 당의 지도부로서 당의 어떤 총책임자로서 짊어져야 될 책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쭉 행보를 보게 되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질 않아요. 책임을 전혀 안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거기 이제 부결시켰던 것,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랑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하게 한 것,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한 것, 그냥 그분들이 다 본인들의 혐의를 짊어지고 나서 탈당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압력들을 김을 빼놨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 내 자체 TF 만든다고 했지만 뭐 그들 제대로 징계도 안 하고 탈당할 때 당신 복당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자산을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실만 생기고 구심점만 생기면 민주당은 금방 쪼개질 거라고 봅니다. 자, 장현주 민주당 소속인 장현주 부위원장 민주당 소속인데 지금 김지섭 위원장은 민주당 딱 보니까 뭐가 딱 불씨만 탁 튀면 금방 쪼개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정당에서 이제 분당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앞두고는 많은 내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분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소수의 의원들께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 그럼 사퇴를 하면 지금 현재 뭐 이른바 민주당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 뭔가 골마 터진 것들이 이제 정말 혁신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 자체가 국민들께 얼마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하는 행보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 차례 혁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임할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혁신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또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비명계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라고 말씀하실 거면 그거에 맞게 좀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또 다른 뭐 대응책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현재 위기에 대한 어떤 원인도 분석하시고 뭔가 좀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좀 뭔가 설득력 있고 건강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매듭을 좀 짓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오늘 출연하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랬는데 이겁니다. 지금 싱하이민 중국 대사 갑자기 정치권의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지금요. 근데 이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중국은 식기에 묻은 타액 그리고 화장실 갔다면 배설물 등등등 수거해서 신체 정보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게 이런 얘기가 있나 뭐 이렇게 질문 나오는데 마침 오늘 나오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중국이 뭔가를 갖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럼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다만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직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밖에서 만나서 그 회담을 하거나 또는 뭐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 관저에 가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저렇게 또 마치 머리를 좌리듯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그 싱하이밍 대사의 좀 무례하거나 또 우리 국가를 모독하는 수준의 그런 발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뭐 높인다고 생각을 했는지 생중계까지 하고 이런 일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워낙에 이제 정보 수집에 거의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아마 생체 정보까지 다 수거했을 거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 관저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정보로 뭔가 습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도는 뭐 충분히 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숟가락을 사용하면 타액이 묻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중국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500여 명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 모든 직원들 뭐 하위급 직원이라고 보여지는 직원들까지도 동향 파악을 하고 동태 파악을 하고 일거수일투족 다 그 감시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연한 기회에 한번 그 보고서를 봤다는 그 대사관
그 근무 직원이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요. 예. 너무나 그 소름 끼치게 너무나 파악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 예, 상세하게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때 당시에 북경대학에 있는 저보고도 예.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추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물며 제1야당 대표가 왔는데 안 할 리가 없다. 저는 안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화면 잠깐 나갔는데요.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셨잖아요. 예, 이게 2020년인가요? 언제쯤입니까? 저는 이제 저 싱하이밍 대사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중국 대사관에서 제가 만났던. 그럼 것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채취가 된 겁니까, 신체 정보가? 아니 근데 저까지 뭐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고 뭐 이 야권이 유력한 대통령 아무래도 후보이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국회 예결위원장이고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지만 중국이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국가원수급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신체 정보는요 굉장히 그 극비 사항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음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죠?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용 화장실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도 했어요. 전용 화장실을 쓴다. 특히 이게 사회주의권 국가, 공산주의권 국가들이 이런 거 되게 민감하다. 지금 북한도 뭐 만만치 않게 민감하다. 그리고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수송기에 이동식 화장실 등 물품을 잔뜩 싣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요. 근데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서 그 호텔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수거를 해서.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체에 관련 건강이나 또는 신체 관련 정보는 예. 그것은 정말 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 그 적성국가 예.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수집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미국에 갔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스파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모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막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야당 당대표를 이렇게 고려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여야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라도 소위 그 전체적인 외교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건 좋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또 당장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가 제기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민감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요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 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땐 우려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잘 안 만나고 있잖아요. 야당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들어서 국익을 위해서 좀 여야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뭐 수거해서 신체 정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여당과 관련된 이슈가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